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자, FOMC가 지나고 우리 시장에 안도 랠리가 나타나길 바랬건만 결국에는 약간은 밑으로 출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투자자들은 이에 조금 위축되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과연 잘 버텨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밑으로의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둬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 통해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축소해서 사실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된 거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시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금리 상승에 민감한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 나스닥이 보시다시피 낙폭이 가장 컸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투자자들이 이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 기대에 따른 위험자산 랠리보다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크게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FOMC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 만나보시죠. 자, 말씀드린 FOMC 얘기 먼저 짚어볼 거고요. 이에 따른 우리 시장의 이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연준이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고요.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케빈 허쉬는 취임 후 첫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연준의 소통 체계와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에 향후 정책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포워드 가이던스와 또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의 활용 방식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는데요. 실제로 이번 성명서의 내용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그리고 워시 의장은 점도표에 점을 찍지 않았다고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또 워시 의장은 기존의 경제 지표가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민간 데이터, AI 분석 등 실시간 정보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2% 물가 목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또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점도표와 소통체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도 조금 주시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그 안에서 나타난 기조가 훨씬 더 매파적이라는 데에 대한 충격이 우리 시장에도 전해졌습니다. 시장은 워시 의장이 그래도 첫 회의에서 조금은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약간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발언들이 강조됐죠. 이 때문에 위험자산 전반에 매도 압력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 이 FOMC 결과 발표 직후에 1에서 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65,000에서 66,000 이 구간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62,000 부근의 지지라인까지 사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65,000을 다시 한번 넘어서 여기를 지켜내는 경우에는 68,000까지는 재도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량까지 동반된다면 앞자리 7까지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의 상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연준의 정책 기조 그리고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이 핵심 변수로 작용될 예정이죠. 그래도 공포 심리는 이전의 조정 국면보다는 조금 완화된 모습이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과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 1.4%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64,6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순식간에 63,000달러대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8% 하락하고 있고요. XRP도 1.8%, 솔라나도 1.2% 하락하면서 일단 메이저 코인들은 다시 한번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알트단에서 아직까지도 선별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코인들도 있지만 일단 그 전보다는 그 수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철저하게 관망을 하면서 방향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다리면서 전략들을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동안 다양한 얘기들 전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도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이제 새벽에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지금 케빈 러시 연준 의장의 이제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을 키운 부분에 지금 이제 뉴욕 증시와 더불어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도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방송에서 주요 메이저 코인 흐름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을 두고 굉장히 엇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잘 지켜주고 있다면 단기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들, 이와는 반대로 지금 이게 함정이고 오히려 한 번 더 내려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전문가의 시각이 가장 필요하겠죠.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빅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자, FOMC 이 워시가 등판하고 나서 첫 회의였는데 생각보다도 매파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두의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매파적인 동결이었다라고 이제 시장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밀리면서 이제 새벽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 2% 이상씩 하락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 이제 네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시장 예상에 이제 부합하는 결과였지만 이제 이후 공개된 기자회견에서 이제 케빈 러시의 이제 발언이 이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앞으로 연준의 이제 방향 제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케빈 러시가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정책 방향 제시는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만일 식료품 중에서 이제 누군가 자기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라면은 자기는 이제 연준은 특정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가 편하게 사적으로 물어본다고 해도 나는 전혀 대답해줄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과 다르게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정보가 이제 크게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한 이유로 지금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점도표도 지금 나왔는데 이 점도표에 케빈 러시는 또 점을 찍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점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지금 사실상 지금 이제 걷어들였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지금 이제 점도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총 연준 의원 18명 중에 절반인 9명이 이제 연내 최소 1회 이상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지금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취임한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은 기존의 이제 제롬 파월 전 의장보다 이제 훨씬 직설적이고 원칙주의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연준의 이제 정책 방향성을 이제 알 수 없다는 이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지금 굉장한 이제 혼란을 이제 가중시킬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과 이 변동성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연준 의장 시대에서 이제 이러한 변동성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무언가 새로운 걸로 바뀌었다면 이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파월 의장의 이런 무언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왔었는데 신임 의장으로 바뀌자마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약간은 뒤통수를 맞은 격에 이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 안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앞으로는 그 무엇도 힌트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부터 경제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나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에는 경제 지표들이 이렇다 할 파급력을 행사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에 대한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그래도 매를 조금 세게 맞은 느낌은 있지만 지나가긴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 안에서 기관들은 이제 어떤 자금 흐름 보이고 있는지 오늘도 ETF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유출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폭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기준으로 이번 주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지금 5,400만 원 달러 가량이 지금 순 유출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직전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대규모 이제 유출세에 비교했을 때 지금 유출 규모가 지금 크게 지금 축소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 셋째 주부터 4주 연속 총 54억 달러 가량이 순 유출된 이후에 지난주에는 3억 1,584만 달러 그리고 이번 주에는 5,400만 원 달러 가량이 순 유출되면서 순 유출 금액이 지금 이제 급속도로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자금 이탈이 이제 정점을 지나서 이제 진정 국면 또는 이제 바닥 다지기에 들어섰음을 지금 시사하는데요. 이제 다음 이어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를 보시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제 지난주에 큰 폭으로 이제 순 유출세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번 주에는 지금 순 유입으로 이제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XRP도 보시면은 XRP 현물 ETF도 지금 이번 주에 812만 달러 가량이 순 유입되면서 지금 7주 연속 지금 순 유입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보셨을 때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시장을 짓누르던 이제 ETF발 자금 유출 압력이 지금 이제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단기적인 하락세가 멈추고 지지선을 이제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유출이 멈춘 것만으로는 강력한 상승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ETF 순유입세가 언제 다시 전환되는지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달러 기준으로 65,000에서 66,000선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ETF를 통한 기관들의 자금 흐름이 이전보다는 조금 양호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비트코인은 순유출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보다는 폭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이더리움, XRP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금 한시름 덜었다라는 정도의 포인트인 거지 이때부터 희망차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갈 포인트는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온체인 데이터들은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거래소 보유량 저도 요즘에 심심찮게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많이 그래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비트코인 전체 거래소의 이제 보유량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빨간색 원에 이제 현재 시점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피크를 찍었던
이제 거래소 보유량이 다시 완만하게 지금 우하향하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급격히 유입되었던 매도 압력이 이제 소화되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출금되고 있다는 이제 뜻이죠. 네. 예, 이와 동시에 지금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도 최저점을 찍고 나서 65,400선까지 지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이제 보유량이 지금 이제 다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의 유통 압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가격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보유량도 비트코인이 단기 저점을 형성했구나라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매주 살펴보는 지표기는 한데 어떻게 좀 개선이 많이 됐을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V자 반등이 나온 이후에 네. 지금 여전히 이제 기준선 아래인 이제 음수 영역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수치는 마이너스 0.08 부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미국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공격적인 이제 상방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다는 이제 방증입니다. 예,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인 우상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다시 이 양수 영역으로 전환되어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모멘텀 전환에 가장 이제 확실한 신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살펴보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미국 내 투자자들이 매수 심리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가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아직까지는 음수 영역에 머물러 있죠. 특히나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조금 활용을 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ETF의 흐름과도 굉장한 상관관계를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확인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양수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같이 한번 연관 지어서 여러분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을 향한 수요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수요가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많이 개선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비트코인 시장 내에서 이제 실질적인 수요가 지금 얼마나 유입되거나 유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 원을 보시면은 지난주 방송에서 단기적으로 이 보라색 영역 하락세가 멈추고 지금 꼬리를 위로 틀면서 지금 수요의 감소폭이 둔화된다라는 신호가 나오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이 보라색 영역 부분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완만하게 지금 위로 꺾이면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제 ETF 자금 유출 축소 및 그리고 거래소 보유량 재감소 흐름과 일치하게 현재 이 지표에서도 수요의 최악 국면이 지나가고 있음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매수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렵지만 가장 강했던 매도 압력과 그리고 수요 공백의 정점은 통과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이제 과도기로 이제 해석하실 수 있고요. 현재 구간은 단기적인 투매 이후에 수급이 재정비되는 바닥 다지기 국면에 가깝습니다. 향후에 이 보라색 수요 곡선과 그리고 분홍색 이 ETF 곡선이 영선을 향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회복해 주는지가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결정지을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수 구간으로 올라설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되겠죠. 일단 이 상황에서는 휴다행이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는 있지만 수요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조금 더 의의를 두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 가져오셨다고요? 네, 오늘 제가 추가로 가져온 온체인 데이터는 바로 이제 비트코인 평단가를 비교하는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 지표는 시장 참여자의 평단가를 한눈에 이제 비교하실 수 있는 이제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트인데요. 이제 화면에 보셨을 때 이 제일 위에 이제 보라색 선은 시장 내
자금 규모가 가장 큰 기관과 ETF 자금을 포함한 신규 고래의 평단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주황색 선은 이제 일반 개인 및 이제 리테일 투자자 중심의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죠. 바이낸스 거래소 사용자의 입금 주소, 이제 평단가를 뜻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 녹색 선은 이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1,000개 이상 보유한 이제 고래 채굴자들의 평단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이제 이 분홍색 선을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과거부터 매집해온 이제 장기 보유한 이제 고래들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5월 중순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 신규 고래의 평단가 부근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다가 6월 초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신규 고래의 평단가를 하방으로 강하게 이탈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온체인 구조상 신규 고래의 평단가를 깨고 내려갔을 때 최근에 진입한 이제 대형 자금들이 이제 평균 손실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패닉셀이 동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최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좀 반등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현재 이제 신규 고래들의 평균 매입 단가 이제 72,000불에서 73,000불 사이보다는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입된 고래들이 여전히 평가 손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갈 때 이 평단가 부근이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면에 지금 제일 하단에 보이시는 이 장기 보유 고래 평단가는 차트의 맨 아래인 지금 46,000불 선에서 지금 미동도 하지 않고 매우 견고하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들은 압도적인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물량을 던지지 않고 홀딩하고 있다는 이제 뜻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바닥은 이 주황색 선이 이제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하나 더 살펴봤는데 일단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신규 고래들의 평단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여러분도 이 라인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XRP까지 차례대로 볼까요? 네,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원화 기준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원화 기준으로 지금 이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가격은 이제 9,500만 원대와 1억 원입니다. 9,500만 원대는 이제 무너지면 또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는 지지선이고요. 1억 원은 넘어야 할 이제 저항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이더리움을 한번 보시면은 이더리움은 최근 급락 이후에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상승 전환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주목하셔야 될 가격은 원화 기준 240만 원대와 그리고 270만 원대입니다. 이 가격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지지선과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XRP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XRP는 지금 최근 하락 과정에서 1,650원대까지 이제 밀렸지만 현재 이제 6,650원에서 1,700원 구간이 이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가장 핵심 지지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히든코인, 이번 주에 히든코인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12% 이상 지금 목표가를 설정한 이제 코인이기 때문에 아래 하단 시청자 방에서 꼭 이 코인명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부터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는데요. 자세한 가격적인 라인들 제시해 주셨고요. 히든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이런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준다고 하십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라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대응 전략들 꼭 한 번씩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